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5월 10일은 제10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을 포함한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이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됐는데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해 공명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간소하게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선거 유공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기념식은 2021년 재보궐선거의 현장과 유권자 활동 영상 상영, 소중한 권리, 아름다운 유권자 주제 기념 영상 상영, 선거 유공자 포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수상자 소감 영상 상영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8월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의 논제를 공모 선정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토론 논제를 공모합니다. 이번 토론 논제 공모는 대국민 공모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적절한 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토론 논제 공모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춘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 토론대회 페이지에서 논제명과 추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응모 참여자 중 500명을 무작위로 추천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거쳐 8월 21일 선거연수원에서 본선이 개최됩니다. 열린토론대회의 준결승과 결승은 10월 29일에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민주정치의 구현 수단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문을 공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논문 공모는 최근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전공자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조사기법 연구,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도 개선 방안, 선거여론조사 보도 개선 방안 등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재휴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고 논문 원문 파일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접수된 논문은 8월 31일까지 심사를 거쳐 9월에서 10월 중 수상작 3편을 선정합니다. 수상작 3편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작 1편 100만 원, 우수작 2편 각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좋은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정당,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 청구서,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 청구 내역의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비용을 결정 지급합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나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 실비, 그 밖의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 또는 임차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임차, 구입, 제작 비용, 법에서 보전 대상으로 인정되는 후보자 부담 휴대전화 통화료 외에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 요금 등도 보전하지 않습니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보전할 비용 중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사유가 발견됐을 때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선거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선거의 디테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 투표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51개, 각 주의 인구 비율만큼 선거인단이 정해지고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주 전체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이죠. 때문에 전체 유권자 득표수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 중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해 투명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긴 하지만 무효표 방지에는 효과적이겠죠? 독특한 투표용지는 이집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인데요. 이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캥거루의 나라 호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무투표제 때문인데요. 호주의 경우 18세 이상 시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평균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의무투표제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등 약 3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여권 발급,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요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행정수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죽은 국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대리인 투표가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유권자가 서명을 하면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고 최대 2명까지 위임을 받을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최대 3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면 필리핀과 인도에서는 신분증 도용을 이용한 이중투표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요.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투표 여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잉크는 2주 정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니 이미 투표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밌는 선거 문화와 함께한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 강연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참여의 중요성 및 정책 제안,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 정치 참여 등의 내용으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의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오는 7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의 필수 과정과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제14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